안녕하세요. 베리타스 자료해석 강사 조은입니다. 올해 모의고사 강의는 제가 이제 공지 드렸던 것처럼 다리를 조금 다쳐서 실강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이제 혼자 앉아서 찍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강의 내용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되게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이 실전 모의고사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먼저 모의고사 시험을 학원에서 치르게 될 거고, 인터넷 강의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인터넷 강의로 이 인터넷으로 집에서 혼자서 이제 모의고사 시험을 치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라진 부분은 원래라면 모의고사를 치고 제가 이제 2시간 정도 학원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 그게 또 인터넷 강의로도 업로드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2단계로 해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실강을 못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훨씬 도움될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 모의고사 강의에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뭐냐면 90분 동안 시험을 치고 바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야 했다. 무슨 말이냐면 강의에서 제가 이제 해설하고자 하는 첫 번째 문제점, 이제 해설하고자 하는 다양한 선지들 이제 다 보지 못한 채로 여러분이 90분 동안 이제 모든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원래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모든 문제를 푼다고 해도 모든 선지를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안 푼 선지를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활용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모든 선지, 웬만한 모든 선지, 그러니까 아예 뭐 그 해설해 줄 함의가 없을 정도로 단순한 선지들이나 특별한 유형들을 빼면은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선지들을 해설해 준다. 그리고 이거를 인강으로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오프라인으로 듣고 있는 학생들도 혹은 이제 인강 학생들도 모의고사 시험을 치고 모든 선지를 이제 시험 후에 안 푼 선지, 모든 선지까지 모두 풀이하고 제가 해설 강의, 모든 선지 해설하는 이 해설 강의를 제공한 걸 통해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강의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은 2시간 이 시간이 해설을 하기에 시간이 좀 짧아요. 제 강의를 할 때도 40문제가 있으면 사실 이제 평범한 문제들을 다 넘어가고 20문제 정도밖에 해설을 못하고 강의가 끝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번엔 근데 모든 선지 해설을 통해서 3, 4시간 분량 강의를 제공할 거기 때문에 기존의 모의고사 강의보다 훨씬 풍부하게 해설을 제공할 거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2단계 해설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이제 저녁에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설 강의를 듣고도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해설 강의에서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라이브 스트리밍 강의를 통해서 서로 상호 질답을 하면서 해결하는 강의를 또 1시간 반 정도, 물론 또 강의를 진행하면 2시간 하게 될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 강의를 진행함을 통해서 기존의 전선지 해설 강의와 라이브 스트리밍 강의, 이렇게 두 강의를 통해서 이제 빈틈없이 여러분들의 이제 공부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전회차 성적표, 여러분들이 이제 전회차 응시생들 대상으로 유형별 성적표를 제공해서 그 성적표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리뷰한 부분들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반복해서 풀이해서 이 내용을 채워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 실전 모의고사 강의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치르고 또 이제 모의고사를 활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 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최적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출제 의도는 이제 올해 모의고사는 작년이랑은 또 많은 부분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준 변화가 뭐냐면은 정말 실전처럼 내려고 노력을 했다. 제가 매년 제가 실전 같다라는 얘기, 그 실제 기출 같다는 얘기를 하지만 제가 기출 같다라고 말하는 점들은 기출의 어떤 형식이나 아니 기출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출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왔던 건데, 이번에는 난이도나 구성까지 진짜 기출처럼 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모의고사에선 조금 오버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게 의도치 않게 오버를 하는 게 아니라 의도된 오버였어요. 오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이제 기출에서 이만큼 출제된다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는 이만큼 내용을 공부를 해야 기출에서 가끔 불이타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 기출에 나오는 점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모의고사에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기출 문제에는 한두 개밖에 안 나오는 가중평균 같은 내용을 회차마다 5번 출제시킴으로써 모의고사는 결국 테스트가 아니라 공부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려워하는 유형들을 많이 넣어서 공부를 시키려고 일부러 오버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 어려워하는 내용을 기출에서는 한 회차당 하나밖에 안 나오는 내용을 제가 4번, 5번 내면은 여러분의 반복 학습이 되겠죠. 대신 여러분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게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의도된 오버인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 기출 문제가 어떤 출제 스타일이 확립이 되고 있냐면,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선약 후강,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쉬운 문제가 나오고 후반에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책형이 없어지면서, 원래는 이제 책형이 있으니까 1번에서 20번, 21번에서 40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중간에도 쉬었다가 어려워졌다가 막 이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젠 책형이 없어지는 게 고착화되면서 초반에는 좀 쉬운 게 나오고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향이 이제 몇 년째 7급, 5급 가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의고사 문제가 이런 구성을 가진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초반에 좀 쉬울 수 있지만 모의고사 대부분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그걸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 모의고사에서 그런 구현을 했습니다. 그런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좀 강약 조절 더 줬어요. 한 회차가 조금 어려우면 한 회차는 더 쉽게, 이런 식으로 강약을 많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아예 기출보다 쉽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쉬운 기출 문제 난이도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보다는 약간 어렵겠지만 어쨌든 기출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그 난이도의 흐름 같은 걸 충분히 느낄 수 있게 구성을 했다. 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런 운영 연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그 전 작년까지는 의도해서 어렵게 냈다고 했는데, 그럼 올해는 그런 의도에 나오는 효과를 누릴 수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목표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작년 모의고사도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험지를 충분히 이제 복사집에서 구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아이디어를 공부하고 싶으면은 작년, 재작년 모의고사를 풀면 돼요. 그 올해 걸로는 운영하는 연습을 시켜주고 싶은 거지. 물론 올해의 문제도 절대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난이도가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상, 아까 말했던 뭐 한 회차당 가중평균이나 뭐 구간평균이나 뭐 어려운 내용들이 4번, 5번 나오는 그런 부하를 느끼고 싶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작년 모의고사로 연습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 거에서는 좀 이제 쉽다기보다는 선약 구강으로 흐름이 느껴지게, 그리고 아이디어적으로 너무 오버하지 않는, 기출문제에 딱 나오는 정도에서 딱 반걸음 정도만 더 나아간 그런 아이디어들을 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 구성을 모의고사의 목적에 부합하게 출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모의고사가 실력 테스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능도 있죠.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2가지 점을 들어서 그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모의고사로 실력을 완전히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모의고사는 기출이랑 다르고 뭐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출제 안에 그 비중, 문제 유형별 비중도 다르고 구성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고 그 깔끔함도 다르기 때문에 모의고사랑 기출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을 측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뭐 물론 모의고사를 잘 치는 사람이 기출도 잘 칠 확률은 높겠죠. 그렇게 어느 정도 경향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의고사를 잘 치면 어쩔 건데 라는 말이죠. 또 못 치면 어쩔 건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치는 시점이 거의 12월 말 1월 초까지 가는데, 그 12월 말 정도에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뭐 잘 쳤다고 피세 공부를 안 할 것인가, 못 쳤다고 피세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인가. 항상 여러분의 우월 전략은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테스트를 해서 내가 이걸 테스트한 실력을 바탕으로 뭔가 전략을 세울 사람은 그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보통 그걸 전략을 세운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써요. 내가 뭐 잘 치면 기분 좋아하고 못 치면 슬퍼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쓰는데, 그거는 뭐 그냥 재미는 있을지언정 엄밀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 의미를 크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실력 테스트를 해도 되는데 그 실력 테스트를 한 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의 목적은 뭐냐면 공부예요. 일단 첫 단계는, 특히 강의의 단계에서는 공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라 하면 저는 이제 모의고사에 대해서 평소에 2가지로 말합니다. 뭐냐면 목적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양을 치기가 될 수가 있다. 양치기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일단 강의 듣는 단계까지는 공부가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이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기초 강의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잘 체화를 했는가? 기출에 출제되는 아이디어들을 내가 잘 체화하고 있는가? 기출 문제에 숨어있는 아이디어가 낯선 문제에 숨어서 나왔을 때 그걸 캐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란 거죠. 그리고 공부해서 내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모의고사를 써야 되는 거지. 내가 몇 점이 되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3개월이 남았잖아. 두세 달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력이 테스트 결과 부족했다 하더라도 보완할 수 있으니까 뭐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모의고사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내 부족한 점을 찾는 용도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출제했다는 의미가 첫 번째로 이게 있습니다. 상한 판단형이나 복잡한 수리 계산형 문제의 비중이 실제 시험보다 확 낮아요. 그러니까 제 모의고사는 어려워도 평범한 표차트 해석형이 어려운 구조로 돼 있지 상한 판단형이나 수리 계산형을 아예 안 넣진 않았는데 일부러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문제 정도 넣었는데 실제 기출에서 한 3-4문제 이상 나온다면은 제 기출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 출제하는 느낌으로 비중을 줄였다. 왜냐면 이게 대비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심화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상한 판단형은 시험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규칙, 그 상한 판단이라는 게 제약이 들어간 규칙이나 어떤 뭐 조건 같은 게 들어간 게 상한 판단형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 제약이나 조건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아무리 준비해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비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 대비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이 실제에서 거의 안 풀어요. 저도 실제 시험장 가면은 상한 판단형이나 수리 계산형 한두 문제 정도 풀고 나머지 한 두세 문제는 찍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실제 시험장에서 안 풀 거고 푼다 하더라도 대비가 어려운 유형이니까 그 내용을 줄이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실제로 출제가 되는 그 유형들에 집중을 해서 그 유형들을 비중을 확 높였어요. 그 심화 강의 내용 중에 문제 유형 대부분은 다 출제가 됩니다. 표차트 전환형, 사용하지 않은 자료형, 주필자형, 뭐 이제 자료선지형 모든 특수한 유형들은 다 출제되고 그 비중도 높은데 수리 계산형과 상한 판단형 제가 줄였어요. 그건 의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고 대비도 어려우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풀 거고 대비도 어려우니까 그걸 줄인 대신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가 많이 필요한 항상 출제되는 표차트 해석형 대부분의 이제 평범한 선지들 그리고 기출에 출제됐던 선지들 이런 것들의 비중을 늘려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공부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20% 정도 나오는 새로운 유형보다 80% 정도 나오는 매번 똑같이 출제되는 그 선지들을 공부하는 게 공부의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해서 그 80% 매번 나와왔고 올해도 나왔고 내년에도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나올 그 내용들을 비중을 확 높여놨다. 그래서 난이도적으로도 너무 오버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딱 기출에 나왔던 정도 선에서 제가 딱 지키려고 올해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올해 모의고사가 이때까지 있었던 모의고사 중에 제일 공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출제한 기간도 제일 길었고 완성도 제일 빨리 했고 그래서 제가 다리를 다쳤음에도 강의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에 이미 다 완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약간 검수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작년보다 검수 단계가 조금 줄어서 뭐 오류가 좀 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두세 번 이상 검수를 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뭐 그 부분 말고는 이제 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 성의가 제일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출제하고 검수하는 과정에서 기출의 아이디어를 넣고 기출에서 걸리는 부하 정도를 구현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공부라는 측면은 확실히 챙겨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의고사는 그런 의도로 출제됐으니까 대부분 쉽게 풀 수 있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다? 계산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착각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꼭 강의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소화하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아이디어가 숨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모의고사를 강의를 들은 다음에 활용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실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발견한다? 제가 풀이해주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듣자마자 바로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써먹기에 부하가 걸리는 그런 내용들을 잘 캐치를 해서 적어두세요. 모자람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기본 강의 때부터 말했잖아요. 모자람 노트. 모자람 노트를 만들어서 잘 적어둬. 잘 적어둔 다음에 그걸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의 목적이 공부인 이상 저는 이 모의고사를 두세 번 풀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반복 학습을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한 번 풀고 넘기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풀어도 상관없어요. 실력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도 잘 안 날 뿐더러 뭐 기억나도 상관없어. 기억나면 오히려 뭐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푸는가라고 두 번, 세 번 풀어도, 특히 기출 문제를 대여섯 번 이상 푼 사람들은 이 모의고사까지 두 번, 세 번 풀면은 이 8회차의 모의고사에서 말하는 아이디어만 다 챙겨가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출에 그대로 다 나올 거예요. 기출에서 항상 말하지 않은 80%는 이 모의고사 내용 그대로 나올 거다. 왜냐면 모의고사 내용이 기출로 만든 거니까. 기출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80%가 출제되니까.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복 풀이를 통해서 이 모의고사, 귀한 모의고사, 제 모의고사 정도 되는 질과 그 좋은 모의고사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모의고사를 잘 아껴서 두세 번 정도 풀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요즘 자주 출제되고 있는 보고서 선지형. 게다가 작년부터 이제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이 보고서를 이제 선지를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1, 2, 3, 4, 5 숫자 선지 1, 2, 3, 4, 5 중에 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찾는 이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표차트 해석형이랑 푸는 게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보고서 선지형이면은 제가 이제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쉬울 수 있다고 시방 강의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푼다 이렇게 운영적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1번부터 푸시면 되는데 1번 전체 소매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했으며 이 전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4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 역시 23년에 비해서 증가하였다. 이게 지금 핵심이겠죠. 이 증가율, 후반기 증가율과 전반기 증가율을 비교하는 그런 식의 이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율 비교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일단 뺀다. 일단 뺀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이제 실전에서 푼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빼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24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 빼면 얼마예요? 일단 빼보면은 보니까 174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30% 조금 안 되는구나. 1740과 6434 사이에 30% 조금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캐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501과 6434를 빼면은 1413이에요. 1413. 1413이니까 이렇게 두 개 차이를 보면은 1413도 5000의 30%인 1500보다 조금 부족하죠. 앞에서 뺐던 1740도 6434의 30%인 1900보다 조금 부족하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그 둘 다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부족하니까 이때부터는 머리를 꽉 부여잡고 얼마나 꼼꼼히 이제 비교한다라는 생각으로 분수 비교를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5021 대비 1413, 6434 대비 1740을 분수 비교한다고 생각하면은 위에 두 개는 이제 330 정도 차이라서 30%보다는 훨씬 못 미치게 차이가 나고 밑에는 그래도 1400 차이라서 30%에 훨씬까지는 아니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오른쪽이 더 이제 증가율이 작다. 이렇게 그냥 분수 비교 논리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틀렸다. 분수 비교가 아주 쉬운 정도는 아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분수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충분히 할만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 가공밥이 전체의 매년 50% 이상인가? 이게 밑에 전체에 매년 50% 이상인지 각 년도 그냥 쉽게 절반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 이제 50% 이상이죠. 쉽게 답이 바로 옳은 것이니까 2번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실전이고 모의고사 이 시험장에서는 1번, 2번 순서로 풀었으면은 1번에서 약간 어려웠을지언정 2번에서 쉽게 답이 나왔겠죠.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는 어려운 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나머지 3, 4, 5번 선지까지 꼭 이제 보시면서 이제 리뷰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3번 이제 전년 대비 소매 시장 규모의 증가율이 가장 큰 제품군이라고 했으니까 언제? 앞에 문장을 보면은 24년. 24년에 제일 큰 게 국탕찌개류인가? 라고 해서 국탕찌개류를 먼저 봅니다. 묻는 항목 먼저 보면은 증가율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증가한 정도를 보니까 한 280 정도 증가를 했어요. 280이면은 976 대비 30%에 조금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그러면은 30%에 조금 모자란 얘가 증가율이 가장 큰지 보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머지 항목들을 하나씩 빼면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죽국 180 차이. 이건 30% 많이 부족해. 230. 즉석국 230? 240? 이건 50%가 넘는데. 그럼 이게 제일 큰 게 국탕찌개류가 제일 큰 게 아니겠구나.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빼면서 내려가다 보면은 발레가 보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즉석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년 대비 5%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언제? 이것도 이제 문장의 앞에 24년이 걸려 있는 거죠. 2024년에 즉석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23년 대비 5%포인트 이상 증가했겠는가. 이렇게 바라보면은 전체 대비 비율이 5%포인트 이상. 유형으로 따지면 뭐죠?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되게 많이 강조했던, 여러분이 유형을 되게 못 맞췄던 그 스타일이죠. 그래서 유형을 보면 뭐다? 비중, 비교형이다. 여러분이 이제 그게 대답할 수 있었겠는가? 이걸 한번 두고, 이제 기준으로 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비중, 비교형이다. 비중, 비교형이 뭐 어떻게 푼다고 했죠? 일단 대충. 근데 저도 출제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이 해설하기 전에 한번 다시 풀어보거든요. 풀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냐면은, 여기 빼면은 236이다. 236인데, 236으로 빼는 순간 사이즈가 보이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전년 모수 기준으로도 얘는 236은 전년 모수인 6434 기준으로도 5%가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5%포인트 차이가 안 나는 거다. 왜냐면 다음 해에는 모수가 더 커지니까 차이는 더 줄어들 테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8174 대신 6434가 있었다 하더라도 둘이 모수가 전개값으로 같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차이가 그대로 이 비율이 5%인지 보면 되는 거죠. 그래도 5%포인트가 안 되는데 심지어 다음 해의 모수는 컸다. 그러면 당연히 5%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기결이 되는 거죠. 저는 풀 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빼는 순간, 빼서 236이 보이는 순간 6434랑 비교했을 때 이건 5%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연도 보니까 모수 커졌네? 당연히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지 여러분도 이제 응용을 해서, 왜냐면 이 비중 비교형 푸는 2단계 논리는 기억이 나죠? 어떻게? 이상적인 구조가 보이는가? 안 보이면은 올리기 또는 내리기. 분모의 5%를 분자에 올리거나 분모의 5%를 분자에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로 푼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그건 할 줄 아실 테니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할 줄 아실 테니까 그걸 넘어서서 좀 더 이제 쉽고 간략하게도 보이는 케이스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케이스는 바로 보이면 더 좋잖아요. 뭐 5%, 6434의 5%를 뭐 437에 더하면서 분수 비교해 주는 것보다도 그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그 기본 강의 때 스킬트리에서 비중 비교를 풀 때도 이런 식으로 비슷한 논리로 풀어간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 24년의 전체 즉석식품 소매시장 규모에서 규모 상위 3개 제품군이 차지하는 비중. 이번에 24년에 상위 3개라 하면 이거 3개 더했을 때 8174의 85%가 되는지, 위에 3개를 더했을 때 전체의 85%가 되는지, 비중 중에서도 유형이 뭐다? 덧셈 비중 확인형, 덧셈 비중 확인형 풀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당연히 이제 3개를 먼저 더하는 것보다는 전체의 85%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고, 그것도 이제 8174의 85%를 곱할 거예요. 어렵잖아. 일단 8000의 85%부터 8000의 85%도 어렵다? 그건 이제 쉽게 만들어 놔야 돼요. 어떻게? 계산 훈련을 통해서. 계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쉽게 만들어 두면은 8864 5844 6800이 있구나. 이 정도까지는 부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도 하기 버거워가지고 두렵고 이런 상태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엄청 불리합니다. 그 정도는 그냥 내가 생각 없이 그냥 바로 하는 거야. 뭐 더 쉬운 거 이런 거 찾지 말고 그냥 계산 때려버리는 그런 정도의 나의 계산 능력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갖춰지는 거죠. 아무튼 6800 기준을 만들었으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41 위에 41 앞자리 41 더하면서 5000이죠. 28까지 다음에 6000이죠. 그 다음 남은 건 얼마예요? 660과 뭐 130 이런 게 남는데 6800은 그 될까 말까 하다. 조금 넘나? 하여튼 뭐 그 정도인데 그래도 어쨌든 174에 85%가 남아 있으니까 6800이 될까 말까 한 정도로 안 되죠. 6800 넘고도 174에 85%에 한번 150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남는 게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거를 동시에 약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확인하는 느낌으로 이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전년 대비 탐지 건수의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기간은 탐지 건수도 두 번째로 많다라고 했어요.
23년에 증가율은 구하기 어렵지만 탐지 건수는 좀 쉽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제 쉬운 항목인 탐지 건수부터 확인을 하고 거기서 이제 증가율을 또 비교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지 건수는 누가 두 번째로 많은가라고 하면 누가 두 번째로 많아요? 첫 번째로 많은 게 이제 국토교통부고 첫 번째로 많은 게 국토교통부고 두 번째로 많은 거는 A국제공항공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74. 그럼 274 얘가 증가율도 두 번째로 높은가? 이렇게 역으로 확인하는 게 좋죠. 쉬운 거부터 확인해서 어려운 건 다음으로 보기. 근데 이제 제가 두 번째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가장 많은 걸 찾아라. 뇌를 빼고. 그래서 212에서 274로 증가한 거는 증가 편차가 60이에요. 60이면은 212 대비 30% 정도 되죠. 그러면 이제 얘가 두 번째로 많은가? 일단 증가율이 제일 큰 게 누구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빼면서 갑니다. 그럼 바로 보이는 게 토지주택공사에는 100이나 증가해가지고 뭐 50% 이상 많이 증가했어요. 그럼 얘가 1등인가? 하면서 쭉 빼면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밑에 교통안전공단 이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차이 많이 나요. 여기서 증가한 것 또한 32. 이 정도 돼요. 그럼 여기도 뭐 3, 40% 이렇게 증가했죠. 40% 정도 증가를 했겠죠. 40% 증가했고 위에도 50% 이상 증가했고 그러면 이제 1, 2위가 바로 나와 버렸죠. 이 30% 증가한 A는 아닐 것이다. 2등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억을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20년에서 23년 동안 연평균 탐지 건수가 가장 많은 정부기관의 연평균 탐지 건수는 가장 적은 정부기관의 30배 이상이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연평균이라고 했지만 4년이고 어차피 확인하는 그 연도의 개수, 항목의 수가 똑같으니까 평균은 더 센 비교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되겠죠. 이제 보면은 가장 많은 거는 대충 봐도 국토교통부고 가장 적은 거는 쭉 내리면서 대충 보다 보면은 이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네끼리 이제 더한 값이 그냥 평균을 구하지 말고 더한 값끼리 30배 차이 나는가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각자 물론 따로 봐도 되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30배 넘는 것들은 많이 넘고 안 되는 거 안 되고 이럴 때는 헤매지 말고 막 조정하려고 헤매지 말고 거진다 30배가 뭐 안 되는데 하나만 넘다 혹은 뭐 다 넘는데 하나만 안 된다 이럴 때는 조정으로 해도 괜찮은데 막 주구난방일 때는 조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좀 제 기준에서는 좀 쉬운 항목인 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부터 보는 게 저는 이제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먼저 보면은 3, 15, 15, 14 이거부터 한 번 더 해보라 이거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걸 다음 어떻게 돼요? 지금 30, 15, 15, 30에 14 더하면은 44에 3 더하면은 47이에요. 47부터 먼저 생각을 하자 이 얘기죠. 47부터. 47부터 생각을 하면은 47에 30배가 얼마예요? 1421. 1400 알지. 죄송합니다. 1410. 다시. 자, 이렇게 해서 47을 먼저 구하고 47을 먼저 구한 상태에서 30배 하면은 1410. 1410이 나오고 위에 그런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1410이 되는지 확인해 보자. 이런 식으로 쉬운 거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어려운 건 확인한다. 위에 다음 어떻게 돼요? 100의 자리들 3322도 하면 1000이고 이게 400이 나올 수가 없죠. 항목이 4개니까. 두 자릿수 4개 남았는데 400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기각이다. 그래서 얘는 30배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 하면 답이 바로 나오죠. 기억도 틀렸고 니은도 틀렸고 답이 2번이다. 그래서 쉽게 구해지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디귿을 보면은 답은 나왔지만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디귿을 보면은 디귿은 또 뭐죠? 탐지 건수 상위 2개 정부기관의 탐지 건수 합은 언제? 22년에. 탐지 건수 2개 정부기관의 탐지 건수의 합은 전체의 40%가 되겠느냐?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키는 연도는 지금 22년이죠. 22년에 상위 2개면은 296이랑 252 이렇게 2개인데 이 2개가 전체. 근데 합계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면은 여집합으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되고 항목수가 많다고 쫄지 말고 일단 계산을 들어가는 거야. 250이랑 296을 더하면 얼마예요? 548. 그렇게 548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548에
나머지가 548의 1.5배인 821을 넘는지 안 넘는지 보자.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나머지를 빨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머지가 지금 되게 많아서 더하기가 무섭잖아요. 근데 쫄지 마세요. 그게 기출 문제를 대하는 연습이에요. 기출을 풀면서도 여러분이 모든 게 막 계산이 엄청 적을 것이고 막 뚝딱뚝딱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막상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기출도 버거워요. 계산하는 것도 버겁고 쉽다고 하는 문제들도 생각보다 뭔가 연산할 게 많고 뭔가 되게 막막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뭐 모의고사보다는 좀 덜 하긴 하지만 근데 기출의 실제 시험장이 주는 압박감을 생각하면은 체감 난이도는 모의고사나 기출이나 막상 시험장 가면은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 계산할 게 많아 보이는 이것도 그냥 차근차근 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생각 없이 들어간 연습을 해야 기출 문제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집합까지는 떠올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와서는 근데 여기서 나머지 계산할 게 많다고 막 뭐랄까 망설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들어가는 그런 연습을 해봅시다. 해보면은 자 나머지가 이제 822가 되는가 한번 바로 제가 실전이라 생각하고 느낌 한번 같이 가볼게요. 이 둘이 빼고 나머지가 822 기준 뭐 이런 거 적어놔도 돼요. 기출 문제면은 일단 큰 것부터 빨리 체크를 해. 이렇게 세 자릿수인 거 빨리 체크를 하면은 이거 4개부터 일단 먼저 처리하면 얼마입니까? 2, 1, 1, 1 해서 500 만들었고 62, 21, 83, 6, 89, 12 딱 거의 딱 600이에요. 그럼 나머지로 221을 만들 수 있는가? 79, 70, 72 이렇게 큰 것 3개만 봐도 222는 충분히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계산할 게 많을수록 차이는 많이 나게 기출문제에서 설정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그래서 821을 나머지는 충분히 넘겠구나. 그러면은 나머지가 822보다 크다. 나머지가 1.5배 이상이다. 나의 1.5배 이상이다. 나머지가 60% 이상이고 나는 40%가 안 된다. 그래서 옳다. 이렇게 여집합, 반대해석 해서 기준 만들어서 확인하는 이런 연습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기억. 전년 대비 출몰 척수의 증가율 200%이다. 언제? 2014년에 쉬운 거죠. 증가율이 200%이다. 한글로 번역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배율로 말하자면은 3배가 되는지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죠. 그럼 33에서 95. 3배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틀렸다. 약간 낚시 같은 거죠. 증가율이 200%를 뭐 2배 이렇게 착각하게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거 정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다. 바로 틀렸고 니은 12년 16년 5년간 연평균 출몰 척수는 6만 5천 척 이상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평균이죠. 평균값 확인형 유형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건데 제일 대표적인 풀이 방식은 가평균법이지만 지금 6만 5천 기준으로 너무 왔다 갔다가 심해요. 그럼 저 같으면은 이거는 가평균보단 저는 총합 확인법으로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방법 2개 중에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평균법으로 할지 총합 확인법으로 할지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연산할 게 많을수록 총합 확인법이 조금 유리해지고 또 이제 되게 큰 것들이 뚜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쌓아가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또 총합 확인법이 유리해진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총합 확인법으로 할 것 같다. 그러면 65 곱하기 5를 해야 되는데 전체 값을 찾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죠? 진짜 5를 곱하지 말고 65를 반을 내리면 325가 나오고 수배열상 이거는 32만 5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더했을 때 32만 5천 된지 이것도 뇌 빼고 빨리빨리 계산하는 그런 훈련을 그러니까 파닥파닥 기출 문제라 생각하고 딱 들어갔을 때 빨리 기준 세우고 빨리 더하고 그냥 쉽게 뭘 하려고 하면서 헤매지 말고 계산을 그냥 빠르게 들어가는 그게 안 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쉽게 풀려야만 잘 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산을 엄청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준만 잘 만들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뇌를 미리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번 말하지만. 그래서 101, 95는 빨리빨리 더하는 거예요. 그럼 196이고 100, 또 53, 50 이렇게 하면은 199. 그 다음에 32까지 더하면은 이거는 200, 330을 넘는구나. 그래서 이제 325를 훌쩍 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콤마 뒤로 안 더해도 쉽게 이게 325를 넘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막상 더해보면 이렇게 생각보다 할만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뭐 101 이런 걸 100으로 바꾸고 95를 53은 또 50으로 바꾸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빨리 이제 있는 수 그대로 그냥 더하는
이렇게 연산 정확하게 해버리는 그거를 평소에 계산 훈련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어떻게든 뭐 쉽게 할 거라는 생각으로 너무 이걸 쉽게 하려고 하고 또 쉽게 안 되면 어쩌지 하면서 막 헤매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안 하도록 조심하는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 자, 디귿선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기간 중에 출몰 척수 대비 납포 척수의 비율이라고 했어요. 출몰 척수 막대 그래프 대비 납포 척수의 비율. 이걸 이제 가장 높은 연도를 찾으라고 했는데, 가장 높은 연도는 분모가 작거나 분자가 크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죠. 지금 분자가 4개가 다 지금 비슷한 구조로 있으니까, 분자가 비슷하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클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2013년이 1후보가 되는 거고, 비교할 대상은 분자가 비슷한 오른쪽 4개 간에는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2012년이랑만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분자 같은 경우에는 50% 커졌는데 분모는 20 차이니까 33의 50%를 훨씬 넘죠. 분모가 훨씬 크다라고 해서 왼쪽은 더 작다. 제일 큰 연도는 2013년이 맞다라는 결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이 제일 크고 가장 낮은 연도라 함은 이번에는 비슷한 분자 중에서 분모가 아주 큰 2015년이 당연히 가장 낮게 되겠죠. 자, 그러면 2013년과 2015년을 그냥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3배 이상 높은가 이렇게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분수 비교 중에서도 제가 유형 분류해드렸던 연산결합형 분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결합형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분모 분자인데 원래라면 2015년에 3배 한 것보다 높은가라고 해서 분자의 3배를 해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기선 지금 42랑 45로 분자가 되게 비슷하니까 이걸 좀 살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3을 어디에 처리하는지 왼쪽 분수의 분자 분모, 오른쪽 분수의 분자 분모 이 4가지 요소에 다 처리하는 법을 제가 연습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예를 들어서 이제 B분의 A야 뭐 D분의 C 이런 걸 비교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X배를 비교할 때 이 X를 C 분자의 3배 X배를 해줘도 되지만 A의 3분의 1배를 해줘도 되고 B의 3배를 해줘도 되고 D의 3분의 1배를 해줘도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죠? X분의 1 그렇게 해줘도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1을 살리려면은 33을 세배한다. 여기 지금 33을 세배한다 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암산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지. 제가 푸는 느낌으로 한번 머리로 생각을 해볼게요. 33 세배하면 99인데 100일까지 이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이면 2% 정도인데 분모는 2% 차이 분자는 42에서 45로 3 올라가서 5% 넘게 차이 나는구나. 오른쪽이 커. 그리고 마지막 판단은 3이 그대로 그 원래 수 이쪽에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면 논리적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결론이 나오죠. 뭐다? 3배 해주니까 오른쪽이 더 커졌어. 차이가 3배 이상 안 났던 거야. 디귿은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결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습해 봅시다. 알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4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 각국 전체 가축 사용 마리수 대비 중에서 다구리가 차지하는 비중. 2020년에 이 넷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 이게 전년 대비 증가했겠는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것도 연산결합형 분수 비교의 하나의 유형으로 올해 기본 강의에서는 분류를 해줬었죠. 어떤 식? 이렇게 분모가 더하기 구조로 돼 있는 이런 식.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상호비 논리를 쓰면은 전체값이 없으니까 상호비 논리를 쓰면은 소, 돼지, 기타 이게 분모가 되고 다구리를 분자로 생각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오른쪽에 그린 그림처럼 이런 식의 수리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분모를 일단 다 더하지 말고 분모 3개 더하는 게 쉬워요? 분자가 쉬워요? 분자가 훨씬 쉽죠. 훨씬 쉬운 분자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다구리는 10% 증가했으니까 나머지들이 10% 증가했는지 보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쉽죠. 그렇게 보면은 소는 조금 증가했는데 10%가 안 되고 돼지는 감소했고 기타는 감소했어요. 그러면 하나 증가한 소는 10% 증가 안 했는데 나머지 2개는 감소했어. 그러면 셋이 합쳤을 때 10% 증가를 할 수가 없죠. 전체의 증가율은 부분의 증가율의 가중평균된 결과니까 3개가 다 지금 10%가 안 되는데 플러스 몇 프로랑 마이너스인데 당연히 10%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분모에 비해서 분자의 증가율이 크다.
다고리의 비중은 증가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이걸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세 개를 가로로 더했다 하면 엄청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풀이 구조상. 그걸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각국의 전체 가축 사용 마리수 중에 다고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65% 이상이다. 18년에 이 전체 중에 다고리가 65% 이상이겠는가? 일단 또 전체 값이 없으니까 나머지와 나의 관계가 35대 65의 관계가 나올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거고 여집합으로 판단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75니까 75.4니까 이건 65에 아주 가깝죠. 나머지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일단 콤마 한만 더하면은 16, 20 이렇게 돼서 36이고 뒤에서 올라올 걸 생각해도 간신히 37 정도가 돼요. 37 콤마하고 뒤에는 조금 있어요. 이 정도로 이제 뒤에서 올라올 거랑 뒷자리 수가 어느 정도인지도 잡아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그냥 콤마 앞만 생각해버리고 숫자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가는 거. 그건 좀 위험합니다. 나중에 이제 오류를 만들 수도 있고 오류를 안 만들더라도 여러분이 실전 가서 불안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못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평소에 캐치를 잘 하는 제가 지금 캐치하듯이 그냥 75가 아니라 75,4다. 그리고 소돼지 기타를 더하는 것도 20, 10, 6 하면 36이지만 뒤에 것까지 보니까 100, 1000 조금 넘게 올라오겠어. 정말 조금 넘게 올라왔어. 37,0 정도일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주면은 65에서는 10 차이가 났어요. 35에서는 2 차이가 났어요. 35랑 65는 2배가 안 되는데 10이랑 2는 5배나 차이 나죠. 35에서 차이 난 2와 65에서 차이 난 10은 5배나 차이가 나죠. 이걸 나중에는 계산을 안 해도 이게 엄청 큰 차이라는 게 바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75가 차지하는 게 65, 마땅히 65%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65% 이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22년에 각국의 전체 가축 사용 마리수는 전년 대비 감소한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22년에 전년 대비 전체가 감소하는가 더하기가 덧셈 비교죠. 덧셈 비교 중에서도 유형은 여러 덧셈 비교. 제가 기본 강의부터 올해는 유형을 되게 외우라고 강조를 드렸죠. 여러분들 그게 떠오르는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일단 따로 보자. 일단 따로 보는데 대충 일단 따로 보고 일단 대충 봐요. 누가 커졌는지. 근데 눈으로 대충 보이진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구도를 짜 보라고 했어요. 그럼 3개는 증가했고 하나는 감소했어. 감소한 쪽에서는 300 감소했는데 증가한 쪽은 각자 거의 뭐 1000, 2000 이래. 그럼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당연히 가로로 더하는 거. 이거 했으면은 반성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뭐 마이너스 300 몇 플러스 1000 몇 이렇게 막 처음부터 적기 시작하는 거. 이것도 반성해야 됩니다. 구도를 짜고 뭐가 안 보인다 애매하다 싶으면 그 다음엔 적거나 아니면은 하나 있는 쪽에서 기준을 만들고 나머지는 확인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구도 짜는 것부터 들어가는 연습을 해봅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리을은 이제 뭐 좀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번에는 이제 자료의 내용이 이제 시간으로 돼 있는 이런 자료들도 종종 등장하죠. 7급에도 출제된 적이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언제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뭐 선지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선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시간으로 된 자료 자체를 잘 다룰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기억 같은 걸 보면은 금요일 가장 이른 시간에 취침하는 연령대는 이건 쉽죠. 가장 이른 시간에 취침하는 거는 10시 15분에 벌써 잠드시는 80세 이상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아니죠. 이분들이 이제 수면 시간도 가장 긴지, 수면 시간도 긴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취침과 기상 사이의 간격, 이 간격도 가장 긴지라고 하는데 이런 빼기 같은 거를 여러분이 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쉬우냐면은 약간 징검다리 느낌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22시 15와 05시 34분인데 이 가운데 24를 기준으로 아래 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 2라는 간격, 여기서 5라는 간격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시간하고 여기서 차이인 19분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그래 이렇게 분도 위에서 더 길면은 오케이 좀 쉬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10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문제가 이거죠. 10대 같은 경우에는 23시 53에다가 07시 30이라 가지고 이쪽 분 부분이 위쪽이 더 짧잖아.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버거워할 수 있는데 그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1시간, 23에서 1시간, 07에서 7시간 차이 나니까 8시간 하고 위에 게 더 짧으면 내려간다. 7시간대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징검다리 느낌으로 이 가운데 00을 기준으로 30과 7을 더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37분. 7시 37분이다. 30 더하기 7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면은 7시 37분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칸 왼쪽에서 한 칸 내려주면서 오른쪽 차이를 생각하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게 처음에 낯설면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 되게 많잖아.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 이게 내가 시간 같은 걸 다루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루에 딱 3분, 제가 봤을 때 한 5분 정도만 한 4일 정도 쓰면 이게 극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읽어보는 거야. 차이를 다 생각해 보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시간 되게 많으니까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밑에 거 20대 보면은 8시간 아니야 7시간 17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7시간 14분 그 다음에는 7시간 8분 그 다음에는 7시간 5분 그 다음에는 지금 8시간 7시간 7분 그 다음에는 뭐 7시간 15분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제가 지금 읽듯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지 지금 이렇게 다 뺄 수 있으면은 빼는 게 자신이 있으면은 여기 들어가는데 뭐랄까 장애물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빼기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이걸 버거워. 뭔가 이제 지금 금요일 수면 시간이 가장 길다라고 이걸 다 빼려니까 하기 싫어. 이걸 언제 다 빼지? 막 이런 생각 들면서 엄청 벅차다고. 근데 실전에서 그런 벅찬 느낌이 최대한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뺀다. 다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딱 생각을 해야 쉽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언제 하냐? 못하겠다. 넘어갈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실전에서 엄청난 장애물이다. 알겠죠?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연습을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없애가서 그런 걸 만날 확률을 낮추는 거야.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지금 못하는 걸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버겁다고 생각하는 걸 해야지 잘하는 것만 하면 실력이 절대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벅찬 걸 발견했을 때는 연습할 기회다. 또 시간 이런 거 다루는 거는 여기 자료뿐만이 아니라 상황 판단 이런 데서도 나오고 가끔은 언어 같은 데서도 나오잖아요. 뭐 이럴 때 한번 연습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저는 그런 식으로 연습한 게 되게 많아요. 여기서 이거 자료 좋네. 이거 하나 캡처해놓고 잘라놓고 사진 찍어놓고 한번 읽어. 전부. 이거 한 가보자. 8시간 이거는 7시간 30분 이건 얼마예요? 8시간 7시간 22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빼면서 쭉쭉쭉 읽어. 오늘 한 번 해. 내일도 해. 그 다음에 이제 까먹을 때쯤 한 3, 4일 쉬다가 한 번 더 해. 또 까먹을 때쯤 한 일주일 쉬다가 한 번 더 해.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말했던 여러분만의 모지람 노트에 이런 게 적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니은선지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일 수면 시간이 짧아진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평일 수면 시간 짧아지는지 이렇게 차이를 보는데 연습할 때는 이 차이를 쉽게 읽을 수 있게 연습을 하라고 했지만 이제 이 선지를 판단할 때는 또 이제 보통의 뺄셈 비교 문제랑 마찬가지로 하단과 상단의 움직임 변화 차이값 비교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자면은 이 하단 취침은 1시간 좀 안 되게 커졌는데 이거는 겨우 30분밖에 안 커졌죠. 그러면 취침 시간은 짧아진 거야. 수면 시간은 짧아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봤을 때는 36분 줄었어. 여기서 줄어든 거는 44분 줄었어. 취침은 36분 줄었는데 기상은 44분이 줄었어. 이것도 수면 시간이 짧아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서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약간의 상식이 있다면은 그 나이를 먹을수록 수면 시간이 좀 짧아진다.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근데 이제 나이를 좀 너무 많이 먹으면 수면 시간이 또 길어질 수도 있겠죠.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그런 상식까지 더해서 약간 판단하는 연습을 하면 조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논리로 디귿은 풀어보시면 되고 리을 같은 거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일평균 수면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전체 주 이걸 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 토, 일 빼고 평일이 4일인 거 이걸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먼저 4일 똑같은 평일만 보면은 7시간 하고도 21분 이렇게 7시간 30분에 9분 모자란 이제 그런 시간으로 되어 있죠. 금, 토, 일은 어떤지 각자 보자 라고 하고 보면은 이쪽은 7시간 하고도 13분 토요일은 7시간 하고도 몇 분 차이야? 9분이니까 51분 이쪽은 8시간 하고도
11분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구하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 7시간 21분이 마이너스 9, 7시간 30분 대비 마이너스 9분 부족한데 이게 곱하기 4. 36분만큼 모자란 게 있다. 그리고 7시 13분도 하나 모자라죠. 마이너스 17분 모자란데 여기 뒤에 토요일, 일요일에서 남는 걸로 이 모자라는 걸 채워줄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겨볼게요.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되지 않는 자료는 심화 강의 때 말했죠. 보고서의 4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 사용하지 않은 자료형. 뭐 작년에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25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문제로 출제해 봤습니다. 푸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어떻게? 안에 정합성 이런 뭐 가장 높다 뭐 어떻게 몇 프로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밑에 내용이 위에 보고서에서 쓰였느냐 이런 거 중심으로 판단을 하라고 했고 판단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기출시험에 나오더라도 이 유형은 할만한 유형이다. 쉬운 유형이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부터 읽는 게 아니라 선지를 읽고 보고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 이렇게 위로 들어가서 찾아보는 그런 순서로 풀라고 했습니다. 뭐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 유형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영적으로는 실전에서도 꼭 풀으라고 했죠. 지금 넘어가 볼게요. 풀이는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문제도 뭐 내용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 풀이도 다 있고 그냥 분수 비교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구체적인 풀이는 안 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기억. 구조된 유기동물 중에 입양되는 유기동물의 수는 매년 증가한다. 위에 모수가 있고 아래에 비율이 있는 되게 자주 출제되는 구조라고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도 문제가 한 뭐 4-5개 이상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출제된 유형이. 그래서 위에 이제 모수에다 비율을 곱하는 건데 모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비율 중심으로 보면은 비율은 늘어나다가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바로 의심스러운 부분은 비율이 좀 많이 줄어든 그리고 모수는 별로 안 늘어난 22년이 바로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22년은 곱셈 비교 구도로 22년만 21년이랑 비교를 해본다는 느낌으로 빨리 들어가 보면은 모수는 이렇고 비율은 이런데 모수는 25에서 26까지 1 차이 정확히 뒤에 한 자리까지 더 가져오면 1도 안 되게 0.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서는 같은 27이라는 두 자리 기준으로 봤을 때 5 뒤에 것까지 고려하더라도 한 4.6 정도 차이가 나니까 위에서는 1 차이 밑에서는 4.6 차이 출발하는 수는 25랑 27로 비슷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수를 2559인가 이게? 69인가? 아무튼 2569랑 27.5를 서로 같은 수 배열로 바라보는 거 25.69로 바라보는 거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그 사이즈감으로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숫자를 서로 다른 단위더라도 수 배열이 같으면은 같은 층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곱셈 비교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어렵지 않게 감소했다. 22년은 21년에 비해서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니는 어때요? 23년에 구조된 유기동물 중에 자연사 처리된 동물의 수는 800마리 미만이다. 23년에 자연사 800마리 어떻게 되냐? 지금 2894 중에 한 개, 이렇게 한 개 800마리가 되겠는가? 이렇게 비교를 하란 거고 곱셈한 결과가 어떤 수가 되는가? 유형으로 따지면 뭐죠? 올해 새로 분류해드렸죠? 곱셈 확인형. 기출문제에서도 지금 2년 연속 출제가 됐고 여러분들도 이제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푸는 방법은 어떻게 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걸 위의 수를 간단하게 계산해서 뭐 생각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 간단함이 어려우면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한다? 이 800을 이상적인 수 구도로 만들어서 위에 곱셈이랑 비슷한 예를 들자면은 800이면 3200에 0.25 3200을 4분의 1 하면 800이니까 이 정도로 나눠서 곱셈 비교 구도로 비교를 한다. 구해내는 게 아니라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0.25랑 0.272는 수배열상 22 차이라서 10% 차이도 안 나는데 2894랑 3200은 30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밑에 게 더 큰 거다. 밑에 건 800이었는데 800이 더 큰 거다. 위에 거는 800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구조된 유기동물질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00년 이후 매년 증가한다. 위에 이 증가율이 2000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가 이렇게 보라는 건데 당연히 그림으로 봐도 이쪽 차이가 되게 적어 보여요. 이쪽이 의심스럽고 이쪽이 일단 편차를 빼보면은 50 정확히 말하면 4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쪽은 편차가 100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럼 모수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편차는 줄었죠? 이 시계열 증가율 비교형은 제가 빼면서 라고 했죠. 근데 이건 의심스러운 곳을 그냥 한쪽만 바로 먼저 확인한 거고 빼면서 갔을 때 144 이렇게 줄어든 걸 보는 순간 이거는 증가하지 않는다. 모수가 커지면은 편차는 최소한 커지거나 최소한 커져야 이게 증가할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고 같거나 줄어들면은 반드시 그게 바로 발레가 되기 때문에 제가 빼기 중심으로 쭉쭉쭉 빼면서 확인하라고 했었죠. 그 방법을 잘 캐치하고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을은 구조된 유기동물 중에 이렇게 3개 더한 것들이 매년 70% 이상인가 보라는 건데 앞에 더하면은 60이죠. 둘이니까. 그럼 이제 앞에 더하는 거에 4, 6까지 묶어서 더하면 70 넘었구나. 뒤에 것도 70 넘었구나. 그 다음 거 다 60하고 70 넘었구나. 그 다음 거는 50이죠 이번에는. 50이니까 뒤에서 20만큼 올라오는지 봐야 되는데 20은 간신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뒤에 75, 60, 766 하면은 13, 그 19고 뒤에 거까지 하면 20 간신히 올라서 이것도 70 이상이야. 그 다음에는 5인데 그 다음에 4, 7, 8, 11, 19, 4. 이건 20까지는 못 올라오겠어.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서 앞에부터 더해가면서 확인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23년에 발레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편차 발레 차이가 크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좀 꼼꼼히 더하면서 정확히 더하면서 생각하는 앞에 더했을 때 50, 뒤에 거에서 20만큼 올라오나? 11, 18, 19인데? 그럼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4, 8이다. 근데 198, 수별 20까지 올라오진 않아. 라고 결론을 정확히 여러분이 냈는지 아니면 대강 생각하는지를 스스로 한번 피드백을 잘 해보세요. 계산을 좀 대충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계속 계산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빠르고 실수 없이 해나가는 그게 연습입니다. 맨날 계산을 날리고 반올림하고 내리고 뭐 내 맘대로 생각하고 대충 생각하고 이건 아니에요. 대강 봐도 확실하게 차이 나는 엄청난 차이는 그렇게 봐도 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아닌 경우에서 계산으로 정확하게 밀고 나가는 그 훈련을 계속해야 실전 가서도 되는 거지 갑자기 실전 가서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대충 하면은 벽에 계속 부딪힐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거야. 분수 비교할 때나 곱셈 비교할 때나 이런 선지 판단할 때나 그냥 계산 꼼꼼히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 계속. 제가 여러분들 풀이하는 거 막 서로 질문 답변 주고받는 거 카카오톡에서도 많이 보는데 뭘 계속 날려서 해설을 해줘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은 답변으로 나오는 내용이 계산을 되게 날립니다. 반올림하고 내리고 대강 계산하고 그런 식으로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처음부터 제대로 반올림 해도 확실히 넘었다 이런 판단이 돼야 되는 게 반올림에서 바꿔버린다? 이거랑 다른 겁니다. 반올림 해도 돼. 16스킬 중에 그게 어림잡기에 해당해요. 근데 이게 반올림 했을 때 구조적으로 확실하게 100% 이거는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거라 그냥 반올림에서 바꿔버리고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게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피드백을 해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19번. 9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 주요 구간 전체 화물차 교통량은 주어진 기간 동안 매년 증가한다. 전체 화물차라고 했으니까 요것 이렇게 더한 것들이 매년 증가하는지 캐치를 하고 보면은 마지막 연도에선 딱 봐도 모든 그게 감소했다라고 알 수 있어서 1번 틀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서울 부산 구간의 교통량은 매년 전체 주요 구간 교통량의 25%를 차지한다. 이게 25%를 차지하는지 보자라고 하는 건데 일단 6만이 예쁘죠. 6만 밑에 있는 6만에 638 빼고 나머지 15,000만 일단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은 여기 15,000은 더해지면서 위에 이렇게 바라본 거 보이죠? 45,000은 더해지면서 남은 것들, 이 남은 것들이 이제 638에 25%인 150, 160 이 정도를 넘겠는가? 당연히 넘죠. 그런 식으로 수를 제가 이제 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건데 여러분이 실제로 펜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수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5,000하고도 남는 게 서로 이렇게 거의 동시에 생각하는 거야. 638에 25%는 넘겠어. 또 이제 두 번째 걸로 또 해설해 보면은 6만하고
23년 걸 볼게요. 23년 거. 6만하고 14,000까지 만들었고 뒤에 거 남는 걸 보니까 1000을 앞으로 땡겨 오더라도 남은 게 650. 막 이렇게 돼요. 이해되죠? 어떻게 보고 있는지. 650, 70, 80 이렇게 돼요. 680이면은 1745에 25%는 당연히 넘는 거야. 제가 판단하는 느낌 알겠죠? 그걸 잘 가져가 보세요. 428 앞에 23년 앞에 428 하면은 14,000하고 뒤에서 1000 올라오니까 15,000은 만들었는데 남은 게 650이니까 한 680 이렇게 670, 80 이렇게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한 순간 1745에 25%는 넘을 거야. 1745에 4분의 1은 넘을 거야. 이렇게 거의 동시에 비교해 나가는 느낌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24년은 어때요? 24년은 보니까 오쌤 이번에 6만이 안 됐는데 안 되는 연습도 해보세요. 6만으로 기왕 잡았으니까 제가 해볼게요. 15,000보다 넘으면 끝나는 거지 바로. 근데 한번 보니까 위에 보니까 13,000, 15,000은 안 넘을 것 같아. 73까지 하면은 14,000이야. 14,000은 만들었고 남은 게 651, 19, 7이에요. 677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여기 677이 더해지는데 그 밑에 위에 것도 15,000에서 부족했고 밑에 것도 사실 6만에서 부족하잖아. 그럼 부족한 것끼리 또 4분의 1이 되는지 생각을 하면 돼. 뭔 말이냐면 6만 대 15,000이라는 예쁜 25% 대비 위에서도 사실 323이 빠졌다는 거고 밑에서도 사실 정확히 더하자면 2141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 빠진 것들끼리의 배율로 이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알 수 있다고 기초 강의 때 계속 설명했었죠. 그게 지금 예쁜 이 6만 대 15,000 구도 대비 빠지는 게 지금 4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모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직관으로 생각하세요. 분모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건 분수가 커진 거야. 분수가 커진 거야. 25% 이상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이어갈 수 있게. 그래서 답이 2번인 겁니다. 알겠죠? 3번. 대구 부산 구간의 교통량 중에 승용차 교통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23년에 이 세 개 중에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또 아까랑 앞에서 나왔던 그 다구리 했던 문제랑 비슷하게 연산결합형 분수비 이런 거 있지 말고 물어보는 항목인 승용차에서는 74 빠졌어요. 마이너스 74. 근데 버스는 보니까 위에서 74 빠진 것보다 수는 작은데도 훨씬 많이 빠졌어. 버스만 바라봤을 때는 승용차보다 감소율이 훨씬 크죠. 또 화물차는 조금만 빠졌어. 승용차 대비해서도. 이러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 헷갈려 하지 말고 둘을 묶어서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버스는 지금 빠진 게 얼마 빠진 거예요? 정확히 생각하지. 정확히 좀 빼세요. 125 빠졌어요. 화물차는 얼마 빠졌어요? 42 빠졌어요. 그러면 둘이 합쳐서 167 빠졌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이 합쳐서 167 빠졌으니까 2375에서 74 빠진 거랑 이 두 개 합친 8000 넘는 수에서 167 빠진 거랑 당연히 그 8000 넘는 수에서 167 빠진 게 덜 빠진 거죠. 74랑 167 서로 빠진 것들은 2배 조금 넘는데 2375랑 출발하는 수 8000 몇백은 2배보다 훨씬 많이 차이, 3배 넘게 차이 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2375에서 많이 빠진 거 그럼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까지 깔끔하게 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쌤 저는 방금 말하는 게 과정이 좀 헷갈립니다. 선생님 말이 바로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받아들여질 때까지 생각을 해. 그게 연습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풀었겠지. 뭐 먼저 미리 다 더해서 수를 적었다든지 뭐 여러분만의 풀이 방법이 있겠지. 근데 그건 할 수 있잖아. 거기 항상 주목을 하세요. 공부를 할 때. 내가 원래 할 수 있었던 것과 지금 새로 배우게 되는 것, 원래 할 수 있었던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당장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게 그냥 공부다. 그래야지 효율성이 생기는 거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매년 대전 대구 구간의 교통량 중에 화물차 교통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5% 이상이다. 이 중에 화물차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65% 이상인가. 이것도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65% 지금 오늘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나오고 있죠. 아까 다구리 할 때도 나왔잖아. 화물차가 65와 그리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65%에 대하는 게 특히 전체값이 없을 때 여집합 구도에서 대하는 게 35대 65에서 2배 구조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물론 그거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멋대로 333이랑 666으로 바꿔서 2배 그 이상 뭐 생각은 못해.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있는 거고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한 거냐면 2배 이상일 때는 판단을 하는데 2배가 안 되면 그때부터 뇌가 굳는 사람들. 그건 안 되는 거고 2배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안 됐을 때는 35의 7분의 1이 되는가. 35의 5만큼 35 2배 하면 70. 7분의 1 된가. 이 얘기 계속 기초 강의 기본 강의 계속했습니다. 그걸로 이제 판단하면 맞는 거긴 한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이상적인 구도랑 비교하는 느낌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구간은 어때요? 69라고 바라봤을 때 65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38 정확히는 0.18이에요. 35 이렇게 비슷하면은 아래 위의 비교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가끔은 아래 위가 전혀 뭐 상관이 없는 수면은 좌우의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이제 좌우 비교나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래 위 비교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수구도는 65랑 35랑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아래 위 구도로 비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다고리 때도.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38과 69를 2배, 지금 2배 안 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엔 그런 것 때문에 헷갈려 하지 말고 여기서 65랑 69 사이에서 지금 4.09가 차이 나죠. 4.09 차이. 여러분이 잘 못하는 게 아래 위로 봤을 때 65에서 69.09까지 플러스 4 차이. 정확히는 4.09 차이죠. 30에서 38까지는 3.18 차이. 이 차이들의 배율과 출발하는 수의 배율로 비교하는 거. 제가 이걸 잘 해야 된다고 곱셈 비교 때도 같은 논리로 말했었고 기본 강의 때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로로 배율 비교를 한 건 잘하는데 이렇게 세로로 아래 위로 이제 편차 간의 배율과 출발하는 수의 배율로 비교하는 거를 하는 사람 잘 못 봤어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게 수 구조에 따라서 이게 훨씬 편합니다. 2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차이들만 보는 순간 바로 보이는 거지. 지금도 바로 보여요. 제 눈에는 4쪽에서 적게 늘어났구나. 이건 65%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든다는 거죠. 23년 4년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방금 논리로 제가 이제 23년과 4년을 본다면 어떻게 보일지를 한번 말해 볼게요. 이걸 보면서 이거는 3.8 차이네. 위에는 1 차이. 그러면 이거는 65% 이상이야.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 같으면 2배 이런 걸 안 하고. 느껴지죠, 여러분들? 이게 적응이 되면 편하겠다는 게. 그 다음에 밑에서는 24년 같은 경우에는 1.4 차이인데 위에서 35랑 많이 차이 나네. 4, 5 차이 나네. 이러면은 이거는 65%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것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못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모지람 노트에 적어가지고 이것도 이번 기회에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서울 대전 구간의 그 화물차 교통량이 전체 주요 기간의 20% 미만을 차지한다. 23년에 이거랑 서울 대전 이거 자 20%라고 하면은 또 6만과 1,700을 쪼개서 보면 쉽게 보이는 거죠. 6만의 20%면은 12,000 하고도 화물차네. 화물차면 이것만 봐야 돼. 죄송합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때 바로 이렇게 교정하는 거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하면서 다시 보니까 제가 잘못 봤었어요. 화물차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6만과 12,000 빼고 1,745와 650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보면 이거는 20% 이상이다. 오케이. 이건 틀렸다. 선재는 틀렸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10번. 기억. 7대 도시 모두에서 여아의 비율이 45% 이상이다. 어때요? 여아의 비율. 지금 여아가 더 같거나 큰 애들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작은 것 중 여아가 더 작은 것 중에서 특히 좀 많이 작은 것처럼 보이는 이 대구랑 서울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45%가 되는가라고 했는데 이것도 합계가 안 나와 있고 나머지 서로 각자 여집합 간의 배율이 55대 45인지 바라보라는 느낌이고 근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45보다 작고 55보다 큰 거죠. 이러면 45%가 반드시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방금 전에 65%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58, 41을 55, 45와 비교하는 느낌으로 바라보면은 바로 보인다 이게. 바로 보이는 건데 여러분이 또 이제 이 배율로 막 생각하면은 또 어렵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세로로도 바라볼 줄 알고 가로로도 바라볼 줄 알고 수가 지금 세로로 보기 쉽게 생겼으면 세로로 보고 가로로 보기 쉽게 생겼으면 가로로 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판단하는 과정이. 자, 알겠죠? 바로 발레가 나왔고. 니은 전국 보호 대상 아동 중에 원인이 학대 또는 부모 문제인 여자 아동.
학대 또는 부모 문제인 여자아동. 이건 교집합 얘기를 하는 거고 전국에서. 근데 이제 학대 부모 문제 여자의 교집합이 이 전체 여자 남자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되겠느냐라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빨리 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은 869 더하기 778이 1024를 넘는 정도, 이렇게 여집합법으로 바라볼 것 같고, 그렇게 바라봤을 때 869 더하기 778은 얼마예요? 대충 더하지 말고 그냥 빨리 정확하게 더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1647이죠. 1647이고 1024에서 넘는 정도의 623이니까 이런 정도는 실전에선 적혀 있어도 돼요. 실전 시험지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적는 정도는 적혀 있어도 된다. 어쨌든 이 623이 30%를 넘는가라고 했는데, 여자 남자를 더하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2000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600을 위에는 600이 넘으니까 30% 이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이거는 적어도 문제. 디귿, 전국에서 7대 도시 보호 대상 아동의 비율이 50% 이상인가? 전국은 이거 두 개 더해서 하는 거고, 7대 도시는 여길 다 더하는 거고, 위를 다 더하는 게 쉬워요? 밑에 두 개 더하는 게 쉬워요? 전 밑에 두 개 더하는 게 쉽기 때문에 밑에 두 개를 더하고 출발하겠습니다. 1978, 2000이 조금 안 되니까 50%를 물었으니까 일단 1000을 기준으로 1000이 넘는지 보자. 라고 하고 위에 7개 지역이 1000이 되는지. 근데 다 더하기가 힘드니까 덩어리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1000을 7분의 1 해주면 143이죠. 7분의 1, 수비일 기억나죠? 하나당 평균 143이 되는지 보자라고 하는데, 하나는 확실히 많이 넘는데 나머지는 다 143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채워줄 수 있는가? 특히 이제 141은 거의 143이니까 여기 110 정도 남은 거, 110 정도 남은 걸로 나머지 모자라는, 특히 많이 모자라는 애들을 채워주고도 남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절대 못 채운다. 절대 못 채운다라는 게 금방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울산 하나 채우고 나면 거의 고갈돼. 울산 50인데 100 가까이 필요하잖아. 그 다음에 광주 채우면 없어. 광주도 못 채워. 남은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못 채운다라는 판단이 빨리 드는 거지. 이렇게 넘치는 거 하나로 모자라는 것 중에 많이 모자라는 걸 채워주는 이런 순서로 여러분이 바라봤는지, 아니면 전부 다 더하려고 했는지, 이런 느낌으로 덩어리로 해서 기준 세웠는지 그냥 더하려고 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피드백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넘어갈게요. 11번. 11번은 매칭 속어형이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그냥 차근차근 속어해 나가면 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거는 뭐 풀이를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맡겨보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2번 해볼게요. 기억. 총 댓글 수 대비 총 좋아요 수라고 했는데, 여기 영상당 평균 댓글 수, 영상당 평균 좋아요 수가 있고, 한 채널 안에서 영상의 개수는 같을 거기 때문에 뭐 이제 그게 같지 않더라도 어쨌든 분수로 딱 나누면은 이제 나오는 거죠. 영상끼리 삭제돼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댓글 수 대비 좋아요 수의 비율이 가장 작은 게 YTN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고, 묻는 항목인 YTN을 보면은 거의 2배, 2배 하면 394니까 2배 쬐끔한 데는 그게 제일 작다고 했으니까 나머진 2배를 많이 넘는지 보자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다 보면 2배 안 되는 애 보이고, 약간 안 되는 애 보인다고 해서 바로 이제 비교하지 말고 쭉 한번 보면서 여긴 2배가 많이 안 되죠. 이건 1.5배죠. 7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러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비교할 대상이 많을 때는 발레 같은 게 하나 보인다 해도 그 발레가 완벽한 발레가 아니면은 그 비교한다고 애쓰지 말고 쭉 한번 내려가 봐라. 더 확실한 발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라는 예를 지금 들어주는 겁니다. 니은 최근 3개월 영상의 평균 조회수가 월 평균 조회수가 5천만 회를 넘는 순인의 채널 중에 구독자 수가 100만 명 미만인 채널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월 평균 조회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3개월 영상당 평균 조회수니까 3개월 영상 수에 이걸 곱해야 되고, 월 평균이면 나누기 또 3까지 해야 돼서 복잡하죠. 그걸 다 구해서 그 중에 5천만 회를 넘는 채널 중에 막 이런 거 5천만 회 이상인 애들 다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이 이 반대 해석을 할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 그 7급에도 출제가 됐었고 5급에도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그 16 스케일 중에 이런 반대 해석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냉장고? 냉장 창고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 문제에서 이 얘기했었죠.
뭐 높이가 1.7m 이상인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 스킬트리에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반대에서 100만 명 이상인 채널 중에 100만 명 미만인 채널 중에 5천만 회를 넘는 애가 있는지 보자. 이렇게 서로 반대로 생각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5천만 회 쪽은 어렵고 구독자 수 쪽은 쉽잖아요. 그 쉬운 대로 반대해서 그러는 구독자 수가 100만 명 미만인 애들 중에 혹시 5천만 회를 넘는 애가 있는지 보자. 이렇게 들어간 게 훨씬 쉽죠. 글의 순서가 아니라 난이도의 순서에 따라서 반대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구독자 수 100만 명이 안 되는 애는 11이 이하인 미만인 얘네 넷이고 얘네 넷 중에 5천만 회 되는지 된 5천만 회를 넘는 애가 혹시라도 있으면은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천만 회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각자 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제일 큰 애, 걔가 5천만 회를 안 넘으면 없는 걸 거 아니야. 그 중에 제일 큰 애를 찾아야 되고 13이랑 15위가 의심스러운데 곱셈 비교를 해보면 이건 5배 정도, 이건 5배 훨씬 넘게. 그래서 15위가 더 많죠. 15위가 지금 900 곱하기 72,800 이렇게 된 게 얘가 월 평균 5천만 회인지. 근데 이건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로 따지면 나누기 3 하는 게 아니라 5천만 회를 곱하기 5에서 곱하기 3에서 1.5억 기준으로 이 곱한 값이 지금 1.5억이 되는지 보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배열,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위인데 일단 단위부터 중요하니까 단위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구독자 수는 10,000명이에요. 이 72800은 그냥 뭐랄까 이제 구독자 수가 아닌 죄송합니다. 이거 영상 수로 그냥 개고 이거는 그냥 회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거 곱하면은 바로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900을 1000이라고 하면은 단위는 일단 대충 넣을 거 아니야. 단위를 한번 보면은 1000이라고 하면은 72,800에 또 콤마가 하나 더 붙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7,200만. 그게 1000이라고 쳤을 때 그거보다 작겠죠. 얘는 1억 5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3개월간 1억 5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개월에는 5천만이 안 될 거고, 그리고 얘가 이 4개 중에 제일 작은 애기 때문에 냈다 당연히 1.5억이 안 될 것이다, 5천만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옳게 된다. 자, 이 니은 선지에서는 여러분이 반대해석으로 할 수 있다, 사고를 할 수 있다, 논리를 반대해석으로 가도 된다, 이 사고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디귿. 구독자 한 명당 댓글 수보다 구독자 한 명당 좋아요 수. 구독자를 찾으려면 어렵지만 한 채널 안에서 구독자 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전부 다 1.5배가 되는지 보자. 이걸 판단하란 거죠. 어렵지 않죠. 자, 모든 채널에서 1.5배 이상 많다. 옳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조금 더 엄밀하게 하려면은 순위 내 모든 채널에서 이렇게 말해준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오탈자 정오표에 넣어서 시험 치기 전에 수정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말을 하겠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게 순위 자료이기 때문에 모든 채널이라고 하면은 조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위 자료만 아니면은 이게 모든 채널이라 하면 그냥 표 안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순위 자료라서 조금 이제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 함정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부분 제가 수정토록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자, 13번 추필자죠.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기억이랑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에서 이미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이 표에 있는 내용 중에 이렇게 분수로 된 식제가 조심하라고 했죠. 그런 것들은 분수 개념을 이용해서 이미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도 그런 이제 느낌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도출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이제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기억. 전체 재산 범죄자 수에서 차지한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한 유형은 모두 5개이다. 어떻게 해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이 비율이, 전체에서 이 비율이 증가한 거, 전체의 증가율과 부분의 증가율을 비교해서 전체의 증가율 3%보다 부분의 증가율이 더 높은 절도, 작물, 횡령, 배임, 손괴, 이거 말하는 거죠. 5개 맞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니은 23년 사기 유형의 남자 범죄자 수는 15만 명 이상이다.
이게 15만 명이 되는지 보자. 어떻게 구해요? 이 B분의 A, A분의 B 이 개념을 이용해서 뭐 이걸 통해서 둘이 나눠서 얘를 구하고 또 이거 빼가지고 이렇게 도출할 수도 있지만 구해내는 게 아니라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저 같으면은 가정법을 하겠다. 가정법은 어떻게 합니까? 얘가 15만 명이라면 150,000이라면 얘네 둘이 합쳤을 때 전체가 193,675가 될 것이고 이것 대비 43.675가 22.8%인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저 같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 22.8%인지 확인해보자. 그럼 빨리 이제 22.8%인지 뭐 빠르게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 저 같으면 이제 숫자 2배를 빨리 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193 2배 하면은 386이고 38 이렇게 밀어서 적으면은 4246 이렇게 갈 것이고 수배열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을 때 22%고 조금 더 크긴 한데 거기서 424에서 436까지 차이가 12 정도인 거를 생각했을 때 수별이 이제 4246이랑의 차이가 12 정도인 걸 생각했을 때 그게 뭐 엄청 작죠. 12가 말 그대로 12가 1,2이기 때문에 0.8%니까 1% 가까이 차이는 안 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애매하다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들어보시면은 193,675 이렇게 됐고 43.675인데 지금 22%까지 구하니까 수배열이 4246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42,46이고 얘네 둘 간의 차이가 지금 10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1,2야. 1,2. 1,2는 193의 1%인 1,93 이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이제 20% 이상 부족한 게 보이기 때문에 0.8%보다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조금 이제 개념에 대해서 단위, 사이즈 0.8%는 뭔가 193의 1이다, 1,9다. 그게 1%다. 1,9가 1%고 1.1,2 차이는 0.8%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도 사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렇게 구해놓고 보니까 22.8%가 안 된다 이건데 돼야 되니까 가정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15만이 작아져야 된다. 15만이 작아져야 이 분모가 작아질 것이고 그래야 이 분수가 커지니까 라고 이제 가정을 조정하는 연습까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전 풀이에는 다른 방식으로 77이랑 228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놓기도 했는데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방식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방식 모두 쓸 수 있도록 이거는 읽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65% 35% 얘기했던 그 계속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그 논리로 푼 거예요. 가볼게요. 그게 좋은 도구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쓰이는 거 보니까 23년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나와 있는 연도 23년이죠. 22년에는 횡령의 범죄자 수가 횡령이 손괴보다 많다 적다. 22년은 이런데 23년은 이런데 22년은 전년 대비 증가율까지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보니까 지금 모수도 조금 차이 나는데 증가율도 조금 차이 나니까 좀 애매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의 약간 분수 비교하듯이 푸시면 됩니다. 어떻게? 106.2랑 107.3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증가한 거는 거의 1%다. 1%다. 여기서는 그래도 1%보다는 훨씬 크게 차이 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밑에 게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수추론이죠. 모수추론. 전기값, 모수값 비교형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15번. 기억. 필지당 면적수라고 했는데 필지당 면적수를 서로 비교하는데 괄호가 있어서 짜증나죠. 이거 구성비로 비교해도 상관없다라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키고 구성비로 비교하면은 어렵지 않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잊지 마세요. 니은 전체 임야 소유 면적 중에 사유림의 비율은 이 비율이 매년 감소한다. 되게 숫자 차이가 찌글찌글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도 좌우 차이는 작기 때문에 작은 것들끼리는 또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것도 연습하는 거죠. 이게 연습을 해본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20년 이런 식으로 하란 거예요. 여기로 전체에서 전체끼리 그러니까 좀 띄워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전체값 끼리는 7 데려갔어. 여기선 7 데려갔는데 여기서는 14나 빠졌어. 더 작은 수에서 더 많이 빠졌는데 이거는 감소한 게 맞아.
그 다음에는 보니까 6 빠졌어. 여기서 빠진 것도 6이야. 똑같이 6이 빠졌으면은 얘네 둘의 차이를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위에 쪽에서 많이 빠진 거야. 이것도 감소한 게 맞아. 그리고 뒤에 자릿수까지 살짝 가져와도 6이 크게 바뀌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6 하나만 놓고 보면은 불안할 수도 있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3년으로 가면서는 6까지. 여기도 6 빠졌는데 여기서는 6 이상 빠졌어. 더 작은 수에서 더 많이 빠졌어. 그러면 감소한 게 맞아. 그 다음에 23에서 24로 갈 때도 4,1 빠졌어요. 4만큼밖에 안 빠졌지만 여기서는 더 크게 빠졌어. 감소한 게 맞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좌우 비교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편차를 통해서 비교하면은 편차가 되게 작아지기 때문에 편차의 배율은 커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비율을 구하면은 진짜 조금 차이로 나올 거예요. 계산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분의 2 정도의 경우 66.6%에서 66.5%로 변하고 66.48%로 변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조금만 변한 걸로 결론이 나올 텐데 실제 비교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분수 비교 넣을 때도 다 해보고 넣어요. 할 수 있는 건가? 충분히 할 만한 건가? 기출이라도 해볼 만한 건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방법이 있다 생각하시면서 분수 비교도 연습해보면 되겠습니다. 디귿 24년에 전체 임야 소유 면적 중에 개인 소유 면적의 비율. 전체 임야 중에 개인. 이거 말하는 거죠. 임야라고 했으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데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개념을 생각한다는 말은 쪼개진 구도를 본다는 거고 여기 전체 임야가 이렇게 세 개로 쪼개져 있는 거고 여기서 사유림이 다시 여기로 쪼개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임야 중에 개인의 비율이란 거는 이 6332,810 여기서 개인의 면적 이렇게 가라 이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2936 그래서 이 모수가 이게 아니란 거죠. 이 값이 아니라 위의 값이 모수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2936을 2배 했을 때 5872가 6332의 90% 넘죠. 차이가 400 몇십밖에 안 되니까 넘으니까 이건 45% 이상인 것이야. 이렇게 2배 해서 90% 되는지 45%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방금 했듯이 2936 이런 거 2배 하는 거 5872 이렇게 바로 정확하게 수를 써서 뽑아내면서 587이랑 6332는 차이가 600이 안 되니까 90% 이상이 뭐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계산을 날리지 마세요. 제가 방금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알겠죠? 제가 어림잡을 때 말고는 계산을 안 날립니다. 정확히 곱하고 정확히 더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계산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연습이 되는 거고 자기 계산 결과를 믿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계산 능력이 높아졌을 때 여러분이 실수도 안 하게 되는 거지 이걸 계속 계산을 날려버렸다면 여러분 뇌력이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실수도 나오고 실수가 나오니까 내가 계산한 결과를 못 믿고 실제 시험장에서 찝찝한 모드로 풀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리엘은 전체 토지 및 임야 소유자 중에 농경지 소유자의 비중은 소유자의 비중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중에 이 친구들의 비중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전체 중에 이 세 개의 비중이 지금 40%가 되는가?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수 쪼개기로 저 같으면 이제 14 곱하기 40%인 56부터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앞에 더했을 때 60으로 56을 4만큼 넘어간다는 사실은 알고 근데 그 4가 어느 정도 사이즈의 4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4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잘 본다는 게 중요한 게 이 14의 40%인 56을 만들었을 때는 5,6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 이게 줄이 다 똑같잖아. 이렇게 줄이 지금 다 똑같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자 들어보세요. 56을 만들었다. 기준으로 56 만들었어. 위에서 60으로 넘어간 건 콤마 앞에서 4가 넘어간 거야. 400이 생긴 거라 이거죠. 뒤에 물론 더 있죠. 4 뒤에 XXX로 더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미 남은 게 399보다 크기 때문에 400은 400 이상이기 때문에 399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40% 이상이야.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를 가지고 기준을 만들고 남은 걸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계단식 사고, 수를 쪼개서 보는 그런 계단식 사고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자릿수 중심으로 잘 생각할 수 있는가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면은 깔끔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리을은 넘어가겠습니다. 16번.